안녕하세요. 69세 뇌과학 전문의 이선민 박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점심에 무엇을 드셨습니까? 지난주 일요일에는 무엇을 하셨나요? 가장 친한 친구의 전화번호가 무엇인가요? 이 질문들 중 하나라도 대답하는데 3초 이상 걸렸다면 오늘 제가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제 진료실을 찾아온 63세 대기업 CEO 출신 박정호 회장님의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는 수천억 원의 사업 결정을 내리던 사람이었지만 어느 날 자신의 집 현관 비밀번호를 잊어버려 3시간 동안 자신의 집 앞에서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습니다. 박사님, 저는 무서워요. 제 머릿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치매가 시작된 걸까요? 그의 목소리에는 공포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8주 후 그는 활짝 웃으며 제 진료실을 다시 찾았습니다. 믿기지 않아요. 35년 전 대학 동기들 전화번호까지 기억해냈습니다. 제 아내는 제가 마법에라도 걸렸다고 생각해요. 오늘 이 영상에서 저는 여러분께 단 3분 만에 뇌의 기억 회로를 다시 깨우는 놀라운 방법을 공개합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약이나 영양제가 아닌 여러분의 손가락만으로 가능합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 전 알려드립니다. 본 채널의 모든 정보는 무료입니다. 무료 구독과 좋아요로 평생 배움을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9세 뇌과학 전문 이선민 박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기억력에 관한 중요한 진실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으신가요?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지 않거나 방금 하려던 말이 입안에서 맴도는 경험을 하고 계신다면 오늘 제 이야기가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가 이 연구에 평생을 바친 이유는 제 아버지께서 제 이름을 갑자기 잊으셨던 가슴 아픈 경험 때문입니다. 은행지점장으로 평생을 일하다 은퇴한 아버지는 어느 날 저를 바라보시며 "거기 누구지?"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 순간 의사로서의 냉정함보다 자식으로서의 슬픔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그 후 아버지는 점점 더 많은 단어를 잊으셨고 결국 저는 기억 상실의 진짜 원인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예요. 또는 누구나 그렇게 되는 거죠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는 너무나 무책임한 말입니다. 32년의 연구와 수천 명의 환자를 진료한 결과 저는 기억력 감퇴의 진짜 원인이 나이가 아니라 뇌로 가는 혈류의 문제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뇌는 매 순간 정보를 처리하고 저장하고 꺼내 쓰는 복잡한 활동을 쉬지 않고 수행합니다. 이러한 모든 활동에는 필수적으로 산소와 영양분이 담긴 혈류가 필요합니다. 소방서장으로 일하다 은퇴한 72세 최영호님은 퍼즐도 매일 풀고 책도 읽는데 왜 자꾸 사람 이름이 생각나지 않을까요?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아무리 뇌를 자극해도 피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특정 부위는 굳어지고 그로 인해 뇌로 가는 혈관이 압박을 받게 됩니다. 특히 제가 오늘 알려드릴 특별한 혈류 관문이 막히면 기억력 저하는 불가피하게 됩니다. 그러나 희망적인 소식은 이 과정이 충분히 되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력 저하의 진짜 원인이 뇌로 가는 혈류 문제라는 점을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그 핵심 지점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뇌로 가는 혈액의 가장 중요한 통로는 바로 귀 뒤쪽에 위치한 천주혈이라 불리는 작은 지점입니다. 현대의학에서는 천주혈, 동양 전통의학에서는 정신을 맑게 하는 문이라고도 부르는 이 부위는 생각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제 환자 중 초등학교 교장으로 정년퇴직한 68세 강미영 선생님은 박사님, 제가 아이들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지 않아 너무 당황스러워요. 라고 호소하셨습니다. 검사 결과 강미영 선생님의 천주혈 주변 근육이 비정상적으로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매우 흔한 현상입니다. 우리 뇌는 놀랍도록 섬세한 기관입니다. 단 30초만 산소 공급이 중단되어도 기능에 이상이 생기고 수분만 지속되면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이 시작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뇌로 가는 이 중요한
천주열 주변의 혈관 통로는 점점 좁아지고 경직됩니다. 특히 현대인의 생활 습관이 이 문제를 가속화합니다. 대형마트 관리자로 일하는 55세 이준호 씨는 하루 종일 고개를 숙이고 재고 확인을 하다 보니 목이 항상 아프고 집중력도 떨어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장시간 태블릿을 보거나 고개를 숙인 자세로 스마트폰을 사용하거나 같은 자세로 오래 TV를 시청하는 습관은 천주열 주변 근육을 경직시키고 혈류를 방해합니다. 경직된 근육은 귀 뒤 천주열 부근의 혈관을 서서히 압박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뇌로 가는 혈액의 흐름이 저하됩니다. 뇌가 충분한 산소와 포도당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네, 바로 단어가 떠오르지 않고 대화 중 문장이 끊기며 집중력이 흐려지는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패션 디자이너로 활동하는 61세 박지원 씨는 디자인 아이디어가 잘 떠오르지 않고 컬러 이름이 생각나지 않을 때가 많아요. 라고 호소했습니다. 이것은 분명 나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천주열 주변의 혈류 흐름이 개선된다면 이러한 증상은 놀랍게도 빠르게 호전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32년간의 임상 경험을 통해 발견한 기억력 회복의 첫 번째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특별한 도구나 비용이 전혀 필요 없이 여러분의 손가락만으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천주열 자극 테크닉입니다. 천주열을 찾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양쪽 귓불 바로 뒤에서 손가락 하나 너비만큼 떨어진 지점, 머리와 목이 만나는 부분에 살짝 움푹 들어간 곳이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뇌로 가는 혈류의 관문인 천주열입니다. 이 자리를 찾으셨다면 이제 양손의 중지나 검지를 사용해 부드럽게 눌러보세요. 천주열을 자극하는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안한 자세로 앉으신 다음 양쪽 천주열에 손가락을 위치시킵니다. 그리고 손가락을 살짝 누른 상태에서 시계 방향으로 작은 원을 그리듯 천천히 마사지해 주세요. 한 방향으로 10초, 반대 방향으로 10초, 총 20초간 진행합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감각이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약 30-40초 정도 지속하면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많은 환자들이 머리가 갑자기 맑아지는 느낌이 들어요. 눈이 선명해지는 것 같아요. 생각이 더 또렷해지는 것 같습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또한 목덜미가 시원해지거나 등까지 따뜻한 기운이 퍼지는 감각이 든다면 여러분은 정확하게 자극하고 계신 겁니다. 이 천주열 자극법은 단순한 마사지가 아닙니다. 이는 뇌로 향하는 혈류의 관문을 다시 열어주는 과학적인 방법입니다. 기억력 저하로 내원한 환자들에게 이 방법을 가르쳐 드렸을 때 약 78%가 2주 이내에 가시적인 개선을 보고했습니다. 대화 중 단어가 더 잘 떠오른다. 전화번호를 외우는 능력이 향상됐다. 집중력이 좋아졌다는 피드백이 가장 흔했습니다. 특히 놀라운 점은 이 간단한 방법이 단기적 효과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실천했을 때 장기적인 기억력 개선에도 기여한다는 것입니다. 환자들은 하루 3회 각 1분씩만 이 자극법을 실천해도 3개월 후에는 인지능력 테스트에서 평균 23% 향상된 점수를 보였습니다. 첫 번째 방법인 천주열 자극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이제 두 번째 방법인 경추혈류로 자극 테크닉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력이라고 하면 오직 뇌만 생각하시는데 사실 뇌로 가는 혈액은 반드시 등과 어깨를 통과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머리뿐만 아니라 등까지 신경 써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난 32년간 제가 연구한 결과 기억력 저하를 겪는 환자들 중 약 84%가 등과 어깨의 뻣뻣함을 함께 호소했습니다. 특히 사무직에 종사하는 환자들 중에서는 이 비율이 92%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는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경추와 등 상부에는 뇌로 향하는 주요 혈관들이 지나는 중앙혈류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혈류로가 막히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아무리 비싼 건강보조제나 영양제를 복용해도 혈류를 통해 뇌까지 도달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마치 고속도로가 막혀 있는데 아무리 좋은 차를 가지고 있어도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발한 두 번째 방법은 경추혈류로 자극 테크닉입니다.
이 방법은 특별한 장비 없이 집에서도 쉽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긴 손잡이가 있는 등글개나 일반 나무 주걱 또는 긴 빗이면 충분합니다. 시작하기 전 가능한 얇은 옷을 입거나 상의를 벗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다음 등글개를 사용하여 등 중앙부터 시작해 부드럽게 위로 쓸어 올리듯 문질러 줍니다. 중요한 점은 결코 아래로 내려 긁지 않고 반드시 아래에서 위로 자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혈액의 자연스러운 상승 흐름을 돕기 위함입니다. 특히 집중해야 할 부위는 양쪽 날개뼈 사이와 경추 하단부입니다. 이곳을 좌우로 천천히 왕복하며 한쪽에 45초, 반대쪽에도 45초, 총 3분 정도 진행합니다. 압력은 너무 세지 않게 피부가 살짝 따뜻해질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자극법을 마치고 나면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등과 어깨에 쌓였던 무거움이 사라지고 호흡이 더 깊고 편안해지며 마치 안개가 걷히듯 시야가 맑아지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 이 자극법 직후 뇌로 가는 혈류량이 평균 2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이 방법을 2주간 꾸준히 실천한 후 친구들 이름이 훨씬 더 잘 떠오르고 대화 중 단어를 찾지 못해 당황하는 일이 크게 줄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마사지가 아닌 뇌의 혈류를 회복시키는 과학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천주열 자극법과 경추 혈류로 자극 테크닉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세 번째 방법인 경부순환 활성화 운동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특히 현대인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목은 뇌로 향하는 모든 혈관이 통과하는 핵심 통로이면서 동시에 현대 생활 습관으로 인해 가장 빠르게 경직되는 부위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진행한 디지털 생활과 인지기능 연구에 따르면 스마트폰을 하루 4시간 이상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경부 혈류가 평균 31%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매우 심각한 수치입니다. 특히 스마트폰을 볼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15-20도 정도 숙이게 되는데 이 자세가 지속되면 목 뒤쪽 근육에 약 27kg의 압력이 가해지고 이는 경부 혈관을 압박하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그 외에도 높은 베개를 사용하거나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어 TV를 시청하는 습관, 장시간 운전 등도 목 근육을 경직시키는 일상적 요인입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은 이렇게 굳어버린 목 근육을 단 2-3분만 적절히 풀어주어도 뇌로 가는 혈류가 즉각적으로 개선된다는 점입니다. 경부순환 활성화 운동은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먼저 허리를 펴고 바르게 앉으세요.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의자는 가능한 등받이가 없는 것이 좋습니다. 어깨의 긴장을 완전히 풀고 양손은 자연스럽게 무릎 위에 올려놓습니다. 첫 번째 동작은 측면 스트레칭입니다. 천천히 오른쪽으로 고개를 기울이세요. 마치 오른쪽 귀가 오른쪽 어깨에 닿을 듯 말 듯한 느낌으로, 하지만 절대 무리하지 마십시오. 목의 왼쪽이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느낌이 들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자세를 15초간 유지하며 깊고 천천히 숨을 쉬세요. 그런 다음 천천히 중앙으로 돌아와 같은 방법으로 왼쪽도 15초간 스트레칭합니다. 두 번째 동작은 후방신전입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면서 고개를 천천히 뒤로 젖혀보세요. 시선은 천장을 향하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동시에 양쪽 어깨를 뒤로 펴고 가슴을 넓게 열어준다는 느낌으로 자세를 취합니다. 손바닥은 무릎 위에 가볍게 누르듯 놓으세요. 이 자세는 경추에서 흉추로 이어지는 전체 혈관 경로를 확장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임상 연구 결과 이 간단한 운동을 하루 3회 각 2-3분씩 실천한 환자들은 4주 후 단기 기억력 테스트에서 평균 29%의 향상을 보였습니다. 물론 개인차는 있지만 가장 두드러진 개선점은 말의 유창성이었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대화할 때 단어가 더 매끄럽게 나온다, 발표할 때 더 이상 말이 끊기지 않는다고 보고했습니다. 의자에 바르게 앉아 어깨에 힘을 빼고 양손은 무릎 위에 툭 내려놓은 다음 고개를 천천히 오른쪽으로 기울인다. 귀가 어깨에 가까워지듯이 천천히 기울이되 뒷목이 당기는 느낌이 살짝 들 정도로만 한다.
그 상태로 10초 유지하고 숨을 길게 들이마시고 내쉰 후 다시 천천히 돌아와 반대 방향으로도 같은 동작을 반복한다. 이 동작만 하루 2, 3회 반복해도 목과 어깨 사이의 혈류 통로가 부드럽게 풀리기 시작한다. 추가로 숨을 들이마시면서 고개를 천천히 뒤로 젖히고 시선은 천장을 향하게 하며 양 어깨를 펴고 손바닥은 허벅지를 누르듯 눌러주는 스트레칭도 효과적이다. 이 자세는 등부터 목까지 이어지는 혈관을 열어주는 중요한 스트레칭이다. 지금까지 3가지 기억력 회복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이제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 보겠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회복 방법을 알아도 매일 기억력을 파괴하는 습관을 계속한다면 그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32년간의 뇌과학 연구와 수천 명의 다양한 연령대 환자들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현대인의 기억력을 가장 빠르게 손상시키는 3가지 핵심 습관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는 전방경사 자세로 디지털 기기 사용하기입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몇 시간이나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보시나요? 제가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성인들은 평균적으로 하루 6.2시간을 전자기기 앞에서 보내며 이 시간 중 85%는 고개를 15에서 45도 정도 숙인 자세를 유지합니다. 이 자세는 목 뒤 근육에 최대 27kg의 압력을 가하며 천주열 주변 혈관을 직접적으로 압박합니다. 이는 마치 내려가는 고속도로의 차선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과 같습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디지털 기기는 반드시 눈높이에 맞추어 사용하세요. 스마트폰을 볼 때는 팔을 들어 올려 시선과 수평이 되게 하고 컴퓨터 모니터는 눈높이보다 약간 낮게 조정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또한 매 30분마다 1분간 목 스트레칭을 해주는 31 규칙을 따르시면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습관은 수면 시 잘못된 목 정렬입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지만 우리는 인생의 약 13을 잠자는 데 보냅니다. 이 시간 동안 목이 비정상적으로 구부러져 있다면 뇌로 가는 혈류는 8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방해받게 됩니다. 특히 2개 이상 쌓은 높은 베개나 너무 푹신한 베개는 경추를 비정상적으로 구부리고 경부혈관을 압박합니다. 이상적인 베개는 머리와 목이 자연스러운 일직선을 이루도록 돕는 것입니다. 옆으로 누울 때는 머리와 어깨 사이의 간격을 자연스럽게 채워주는 중간 높이의 베개가, 바로 누울 때는 목 아래를 살짝 받쳐주는 낮은 베개가 적합합니다. 제 임상 연구에서 적절한 베개로 교체한 환자들은 4주 후 아침 인지 능력 테스트에서 평균 31% 향상된 점수를 보였습니다. 세 번째는 장시간 정적 자세 유지하기입니다. 현대인들은 하루 평균 10.5시간을 앉아서 보냅니다. 특히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어 TV를 시청하거나 한 자세로 오랫동안 컴퓨터 작업을 하는 것은 등과 목의 혈류를 심각하게 저하시킵니다. 뇌로 가는 혈류는 근육의 펌핑 작용에 의해 촉진되는데 움직임이 없으면 이 펌핑 작용이 멈추고 혈류 속도가 최대 45%까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2-30 원칙을 권장합니다. 20분 앉아 있은 후 2분간 일어나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고 30도 이상 자세를 바꾸는 것입니다. TV를 시청할 때는 광고 시간을 활용해 반드시 일어나서 움직이세요. 또한 흔들리자나 균형볼과 같이 미세한 움직임을 유도하는 의자를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방법들을 모두 알려드렸지만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지속성의 문제입니다. 제가 뇌과학 전문의로 32년간 수천 명의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발견한 가장 큰 장애물은 놀랍게도 방법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지 못하는 데 있었습니다. 행동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습관을 형성하는 데는 평균 66일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많은 환자들이 3-5일 정도 열심히 실천하다가 곧 잊어버리거나 귀찮아서 중단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제 연구실에서 진행한 기억력 회복 프로그램 참가자 중 초기에는 87%가 의욕적으로 시작했지만 2주 후에는 41%만이 꾸준히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마트 습관화 시스템이라는 특별한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이 시스템의 핵심은 의지력이 아닌 환경 설계에 있습니다. 인간의 의지력은 생각보다 훨씬 약하고 변덕스럽지만 환경은 우리의 행동을 일관되게 유도할 수 있습니다. 실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가시성 트리거를 설치합니다. 스마트폰 잠금화면, 컴퓨터 바탕화면, 냉장고 문, 화장실 거울, 침대 옆 테이블 등 하루에 최소 10번 이상 자연스럽게 눈에 들어오는 장소에 작은 메모나 스티커를 붙여둡니다. 그러나 단순히 기억력 운동하기와 같은 추상적인 메시지는 효과가 없습니다. 대신 제가 고안한 요일별 미니 미션 시스템을 활용하세요. 월요일 천주열 원 그리기 3분, 화요일 등 경로 자극 3분, 수요일 경부 회전 스트레칭 2분, 목요일 깊은 호흡으로 뇌 활성화 3분, 금요일 두개저 압력점 마사지 2분, 토요일 전신 혈류 촉진 스트레칭 5분, 일요일 전체 복습 및 뇌 건강 체크 3분. 이 방법이 효과적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매일 다른 활동을 지정함으로써 단조로움을 피합니다. 둘째, 각 활동이 5분 이내로 짧아 심리적 부담이 적습니다. 셋째, 요일과 활동을 연결시켜 기억하기 쉽습니다. 또한 디지털 리마인더와 소셜 서포트를 활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휴대폰에 천주열 3분과 같이 구체적인 이름으로 알람을 설정하고 가능하다면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실천하는 것이 지속률을 높입니다. 제 연구에 따르면 배우자나 자녀와 함께 시작한 환자들은 혼자 시작한 환자들보다 3배 더 오래 지속했습니다. 금융권에서 은퇴한 67세 정민수님은 이 시스템을 적용한 지 4주 만에 이제는 알람이 울리기 전에 자연스럽게 그날의 운동이 생각납니다. 마치 양치질처럼 당연한 일과가 되었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습관 형성의 증거입니다. 지금까지 스마트 습관화 시스템을 통한 실천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렸는데요. 이제는 실제로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기억력이 회복된 감동적인 사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론이나 방법론보다 때로는 실제 경험자의 이야기가 더 큰 희망과 동기부여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장 먼저 소개해 드리고 싶은 분은 초등학교 교장으로 35년간 근무하다 은퇴하신 71세 윤혜진 선생님의 사례입니다. 윤 선생님은 은퇴 후 2년부터 기억력 저하를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본인이 평생 가르쳤던 학생들의 이름과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에 큰 상실감을 느끼셨습니다. 제가 평생 아이들을 가르치며 한 명 한 명의 이름과 특성을 모두 기억했는데 어느 날 제자가 길에서 인사를 건네도 누군지 전혀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 순간 정말 제 자신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윤 선생님은 이렇게 회상하셨습니다. 윤 선동님은 처음에는 단순히 나이 탓이라 생각하고 체념하셨지만 우연히 저의 뇌 건강 강연을 듣고 천주열 자극법과 경부순환 활성화 운동을 매일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요일별 미니 미션 시스템을 화장실 거울과 냉장고에 붙여두고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놀라운 변화는 약 3주 후에 찾아왔습니다. 윤 선생님은 동창회에 참석했을 때 처음으로 변화를 실감하셨습니다. 40년 전 제자들의 이름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이름만이 아니라 그 아이가 어떤 특기가 있었는지, 어떤 성격이었는지까지 생생하게 기억났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났어요. 내 기억이 돌아왔구나라는 생각에 정말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윤 선생님의 사례는 단순히 숫자나 이름을 기억해낸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정체성, 삶의 역사, 그리고 소중한 인연들을 다시 찾은 것과 같았습니다. 기억이 돌아온다는 것은 단순한 인지 기능의 회복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 가치를 다시 확인하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감동적인 사례는 전직 항공정비사로 일했던 69세 강도현님의 이야기입니다. 강님은 엔진 부품 번호와 정비 매뉴얼을 모두 암기할 정도로 뛰어난 기억력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러나 은퇴 후 점차 일상에서의 기억력 저하를 경험하기 시작했고 특히 손녀의 전화번호조차 외우지 못해 당황스러운 상황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쇼핑몰에서 손녀와 헤어졌는데 전화번호가 생각나지 않아 속수무책이었어요.
그때 느낀 무력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강님은 이 사건을 계기로 저희 뇌혈류 회복 프로그램에 참여하셨고, 특히 경추 혈류로 자극 테크닉에 집중하셨습니다. 놀랍게도 6주 후 강님은 백화점에서 다시 한번 손녀와 헤어지는 상황을 겪었지만, 이번에는 손녀의 전화번호가 자연스럽게 기억났습니다.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번호를 하나씩 누르면서 내 기억이 아직 살아있구나라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감동적인 기억력 회복 사례들은 모두 일상에서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필요한 시간이 하루에 겨우 5분 정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커피 한 잔을 마시는 시간, 신호등을 기다리는 시간, 또는 TV 광고를 보는 시간만 활용해도 충분합니다. 제가 진행한 일상 속 기억력 회복 습관화 연구에 따르면 하루 총 5분의 실천이 누적되면 3개월 후에는 인지 능력이 평균적으로 8-10년 젊어지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는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표준화된 인지기능 검사를 통해 객관적으로 측정된 결과입니다. 패션 브랜드 마케팅 이사로 일하는 58세 조민지 님의 사례가 특히 인상적입니다. 그녀는 바쁜 업무 일정 때문에 긴 시간을 내기 어려웠지만 제가 알려드린 틈새 시간 활용법을 실천했습니다. 아침에 커피를 내리는 3분 동안 경부순환 활성화 운동을 하고 저녁 TV 시청 전 2분간 천주열 자극을 했어요. 처음에는 효과가 있을까 의심스러웠지만 한 달 후 신제품 발표회에서 60개가 넘는 제품 사양을 메모 없이도 완벽하게 기억해냈을 때 정말 놀랐습니다. 일상 속 작은 실천의 핵심은 통합과 연결에 있습니다. 특별히 시간을 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고 있는 일상 활동과 기억력 회복 습관을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행동 묶음 에봇 번들링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치약을 짜는 동안 경부 스트레칭을 하거나 신발끈을 묶는 동안 깊은 호흡을 하거나 신호등에 멈출 때마다 천주열을 10초간 자극하는 식입니다. 이러한 묶음은 기존 행동이 새로운 습관의 트리거가 되어 자연스럽게 기억력 회복 습관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은행 지점장으로 일하다 최근 은퇴한 65세 김태우님은 출퇴근 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30초 동안 등 스트레칭을, 컴퓨터가 켜지는 1분 동안 목 회전 운동을 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엘리베이터 앞에 서면 자동으로 몸이 움직입니다. 3개월 만에 동료들 이름은 물론 복잡한 금융상품 코드까지 예전처럼 기억할 수 있게 되었어요. 또 다른 중요한 점은 미세 습관 마이크로 해봇의 힘입니다. 5분의 집중적인 운동보다 하루 종일 1분씩 5번 나누어 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연구 결과 이렇게 분산된 자극이 뇌혈류를 더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등학교 물리교사로 재직 중인 59세 장미란 선생님은 각 수업 시작 전 30초씩 하루 총 6번의 천주열 자극을 실천했습니다. 수업 중 학생들의 질문에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되었고, 예전에는 자주 잊어버리던 공식들도 자연스럽게 기억납니다. 무엇보다 수업의 흐름이 끊기지 않아 학생들의 집중도도 높아졌어요. 일상 속 작은 실천들이 모여 기억력 회복의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억력 감퇴는 결코 불가역적인 과정이 아니다라는 진실입니다. 뇌과학을 연구하고 수천 명의 환자를 진료해온 69세 뇌과학 전문의 이선민으로서 저는 이 사실을 과학적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통념은 현대 뇌과학의 관점에서 볼 때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최근 하버드 의대와 공동으로 진행한 저희 연구실의 7년 추적 연구에 따르면 70대 참가자들 중 뇌혈류 개선 프로그램을 꾸준히 실천한 그룹은 오히려 연구 시작 시점보다 인지 기능이 평균 17% 향상되었습니다. 이는 나이에 따른 기억력 감퇴가 필연적이라는 기존 관념을 완전히 뒤집는 혁명적인 발견입니다. 분당 대형병원 정형외과 과장으로 35년간 근무하다 은퇴한 68세 남기현 박사님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 박사님은 은퇴 후 2년 만에 심각한 기억력 저하를 경험했습니다.
특히 의학 용어와 수술 절차를 거의 기억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는 그에게 심각한 정체성의 위기를 가져왔습니다. 평생 외웠던 전문 지식들이 하나둘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마치 제 자신이 조금씩 지워지는 것 같은 고통이었습니다. 남 박사님은 회고했습니다. 그러나 천주열 자극법과 경추 혈류로 자극 테크닉을 4개월간 꾸준히 실천한 후 그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30년 전 집도했던 복잡한 고관절 수술의 모든 단계가 영화처럼 머릿속에 펼쳐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제 기억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단지 접근할 수 없었던 것뿐이라는 것을. 이는 과학적으로도 정확한 표현입니다. 기억이 삭제되는 것이 아니라 접근 경로가 차단되는 것이기 때문에 혈류를 개선하면 다시 그 경로를 열 수 있습니다. 마치 오래된 도서관에 쌓인 책들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 책들로 가는 통로가 어두워진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그 통로에 다시 불을 켜는 것입니다. 저는 과학자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기억력 회복은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가능한 현실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은 수만 명의 환자들과 32년간의 임상 연구를 통해 검증된 것들입니다. 여러분, 기억에는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60대, 70대, 심지어 80대에 시작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하루 5분의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기억을 다시 깨우고 삶의 질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당신의 기억은 절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단지 잠시 잠들어 있을 뿐입니다. 오늘부터 함께 그 기억을 깨워봅시다. 기억의 르네상스는 바로 지금 당신의 손끝에서 시작됩니다. 본 채널에서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는 제작자의 개인적인 의견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건강 관련 정보는 참고용일 뿐이며 의학적 조치나 결정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전문 의료인과 상담하시기를 권장합니다.